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스로 하는 중단원 마무리 페이지 54쪽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긴 수준별로 기초, 기본, 실력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는 꼭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54쪽 1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1번 양의 유리수를 골라달라 했습니다. 양의 유리수니까 아무래도 플러스 부호가 붙어있거나 또는 생략된 형태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죠? 찾아볼까요? 3 있네요. 그리고 6분의 5. 그렇죠? 자,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9가 양의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골라달라 했습니다. 정수가 아닌 거, 즉 자연수, 그리고 0, 그리고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거 외에 나머지 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자, 마이너스 2는 음의 정수니까 제외하고요. 3은 양의 정수니까 제외하고 6분의 5, 네 그렇죠. 6분의 5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그리고 0, 얘는 정수예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8.7, 이것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플러스 9는 자연수네요. 3번 절대값이 가장 큰 수.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0,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죠. 보니까 절대값은 얼마죠? 2, 절대값은 3, 절대값은 6분의 5, 0, 절대값 8.7, 오, 절대값 9가 되네요. 그죠? 원점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네모 안에 부등호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했습니다. 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5 양수와 음수의 크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항상 양수가 크다. 플러스 1.7과 0 양수와 0의 관계 무조건 양수가 크게 되겠죠. 다음 마이너스 7분의 5와 마이너스 0.7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음수끼리의 비교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고 그랬어요. 자, 무엇이 절대값이 작은지 좀 헷갈립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겠어요? 그렇죠. 통분해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7분의 5가 되고요. 마이너스 0.7은요. 마이너스 0.7은 마이너스 10분의 7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얼마로 통분할까요? 네,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70으로 통분하게 해보겠습니다. 70을 통분하면 마이너스 70분의 10 곱했으니까 여기도 10 곱하면 5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70분의 7 곱했죠? 그러면 분자에도 7 곱해 77에 49가 되겠네요. 자, 어느 것이 더 크다? 절대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 그렇죠? 마이너스 10분의 7이 더 큰 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2번이 됐죠?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 볼까요? 자, 양수와 음수의 덧셈이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네, 절대값이 큰 수,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르고요. 그리고 11에서 5를 빼야겠죠. 정답은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두 번째 2번은요. 음수와 음수의 덧셈입니다. 음수와 음수 같은 부호네요. 같은 부호니까 그 부호를 쓰시고요. 그리고 더하라고 했죠. 2와 0.6을 서로 더해주자. 그럼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6이 되겠네요. 3번 가볼까요? 3번입니다. 플러스 1.2 마이너스 0.8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야겠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부호를 바꿉니다. 플러스 0.8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 양수와 양수의 덧셈이므로 양수 그 부호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1.2와 0.8을 더해야겠죠. 따라서 1.2 더하기 0.8, 2가 되겠네요. 정답은 플러스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볼까요? 자, 뺄셈이니까 덧셈으로 바꿀게요. 자,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뒤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음수와 음수의 덧셈이니까 같은 부호니까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를 쓰고 두 수의 절대값을 뭐하자? 같은 부호는 더하자.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5는 약분하니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사 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1번.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5.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셈은 마이너스의 개수가 한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써야겠죠? 마이너스에 3, 5, 1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2번.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0.2.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곱, 네, 플러스고요. 8 곱하기 0.2, 0.2 곱하기 8, 1.6 되겠죠. 1.6. 자, 3번 가볼까요? 마이너스 3.6 나누기 플러스 4. 자, 마이너스 플러스 나누기. 자, 여기다 곱셈으로 바꿔볼까요? 네, 곱셈 우선 바꿔 해보죠. 마이너스 3.6 곱하기 뭐가 되겠죠? 4분의 1 역수인 부호를 쓸게요. 플러스 4분의 1 역수를 해야 되겠죠? 자, 계산하면요.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셈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자, 약분 가능합니까? 네, 약분이 돼요. 4, 9, 36. 네, 4, 9, 36. 소수점이 있으니까 0.9가 되겠죠. 마이너스 0.9. 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네요. 또는 이 모두 분수를 바꿔서 계산해도 되고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플러스 6분의 1. 자, 나누기는 곱하기 바꾸고 역수를 해야겠죠. 9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곱이니까요.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요. 약분할 거 있나요? 네, 약분할 게 있네요. 3, 2, 6. 3, 3은 9. 3으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모에 2 곱하기 2, 4가 되고요. 분자에는 1 곱하기 3, 3이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 문제였고요. 자, 기본 문제 넘어가 볼까요? 5번. 수직선 위에서 두 수를 나타낸 점 사이의 거리가 8이고 절대값이 같은 두 수를 구하시오. 자, 수직선 위에서 두 수가 있대요. 자, 수직선 하나 그려볼까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자, 원점의 기준으로 두 수가 있는데 점 사이의 거리가 8이고 절대값이 같대요. 절대값이 같은 두 수. 그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네, 이만큼 절대값이 같다면 여기에 어떤 수가 있고 둘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고 두 수의 부호는 다를 거예요. 근데 두 수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다. 그렇다면 이쪽 왼쪽 오른쪽으로 얼만큼씩 떨어져야 두 수의 거리가 8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두 수의 거리가 4만큼씩 떨어져야 플러스 4. 네, 그래서 4씩 떨어져야 둘이 합쳐서 8만큼 떨어진 거리가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간 수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왼쪽으로 4만큼 떨어진 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절대값이 같은 두 수를 구하시오. 4와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6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죠. 마이너스 5 플러스 2.1 마이너스 3.4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볼까요?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자, 우선 이 두 수 플러스 2.1과 마이너스 3.4를 자리를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4 플러스 2.1.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4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네, 마이너스 8.4가 되겠죠? 같은 부호니까 그 부호 쓰고 둘이 더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1이에요.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계산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요. 네, 8.4에서 2.2를 빼야겠죠.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빼죠. 그리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르죠. 나도 마이너스 계산하면요 6.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가볼까요?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4 마이너스 0.8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이거를 5로 통분해 볼 거예요. 계산해서 쓰면요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4 마이너스 0.8을요 마이너스 10분의 8이라고 적을게요. 분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소수로 계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해요. 소수로 한번 더 나은 계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소수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럼 분수로 하지 말고 이 문제는 특이하게 소수로 가능하다. 자, 마이너스 5분의 1은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그쵸? 플러스 4 마이너스 0.8이에요. 둘이 교환 법칙을 이용한다면 둘이 바꾸면요 4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8입니다. 자, 이 두 수에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결합 법칙이죠? 먼저 계산하면은 4에 그러면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8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0.2 더하기 0.8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소수로 계산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분수 계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계산은 분수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7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계산해볼까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계산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해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뭡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 있네요. 짝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기호를 쓰겠습니다. 플러스 기호 쓰고 나머지를 한번 싹 곱해보죠. 1.4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 자 1.4를 바꿀게요. 얼마로? 10분의 14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가 되겠죠. 약분할 거 있나요? 네, 있네요. 5, 2, 10, 2 약분되죠? 그럼 7, 2, 14. 오, 2만 남았습니다. 9는 플러스였죠? 플러스 2. 자, 2번 가볼까요? 여기는 곱셈과 덧셈의 혼합 계산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따로따로 좀 계산해 봐야겠어요. 그죠? 자, 2번 밑에 쓸까요? 여기다 밑에 쓸게요. 쓰면은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67 계산하고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계산하고 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67 마이너스 2.7을 똑같이 곱했어요. 그쵸? 그리고 플러스 4 플러스 6을 이거 분배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요. 보세요.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6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672 계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 분배 법칙에서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이거였다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되살려보면은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10 되겠죠.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2.67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고요. 10 곱하기 2.67 그렇죠? 2.67에 10 곱하면 소수점이 하나가 이동하게 되겠죠? 정답은 26.7 마이너스 26.7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3번 이쪽에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5 그렇군요. 자, 나눗셈이 있으니까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를 취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무려 마이너스가 3개나 있어요. 홀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3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나누기 2분의 5니까 곱하기는 5분의 2가 되겠죠. 자, 약분해볼까요? 네, 약분 2, 3은 6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분모에 3, 3은 9고요. 위에 다 약분해서 6밖에 없어요? 1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4번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9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곱하기 플러스 4분의 3입니다.
자, 거듭제곱이 나왔어요. 거듭제곱이 나오면 아마 계산해서 최우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자. 이쪽에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뜻이죠. 자, 마이너스 제곱하면 항상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계산은 미리 좀 적어놨어요. 플러스 4분의 1이라고요. 그럼 그 식을 정리한 식을 쓰면은 마이너스 9분의 2 나누기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플러스 4분의 3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눗셈은 곱셈을 바꿔야겠죠. 자, 마이너스 플러스 전체적인 부호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요. 자, 9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의 역수는 1분의 4. 그렇죠? 그러니까 4가 되겠죠.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약분할게 보이시죠? 약분할게 여기 보이네요. 3, 3은 9. 자, 분모에 3 남았고 분자 2 남았고 마이너스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의 역수와 0.8의 역수의 곱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4분의 3의 역수와 0.8의 역수의 곱. 맞죠? 우선 첫 번째 해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역수. 네, 부호는 변함이 없고요. 분자, 분모만 바꿔서 3분의 4가 되겠네요. 다음 0.8의 역수. 자, 소수인 0.8은 분수로 바꿔주겠죠? 자, 0.8이라는 건 10분의 8이 되어 있고요. 약분하면요. 2, 5, 10, 2, 4, 8, 5분의 4네요. 따라서 5분의 4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5분의 4의 역수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지금 둘을 뭐 하래요? 곱하래요. 곱하면 계산 결과 끝나겠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요. 4 약분되네요. 분모에는 3, 분자는 5.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자, 9번 볼까요? 다음 식의 계산 순서를 차례로 쓰고 계산하시오. 아, 이런 문제 복잡하고 어렵죠? 자, 우선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거 뭘까요? 괄호가 있네요. 그죠? 괄호가 있으니까 우선 괄호인데 괄호 중에서도 무슨 괄호? 소괄호. 다음에 중괄호, 대괄호 순이죠. 그 안에 곱셈 나눗셈과 덧셈 뺄셈이 있다면은 네, 곱셈 나눗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대괄호가 있고요. 다음에 중괄호가 있고 소괄호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선 소괄호부터 계산해야겠죠. 그죠? 소괄호 뭐부터? 그렇지. 리을부터. 이제 순서 써볼까요? 리을이 가장 먼저고요. 다음. 소괄호 안에 이제 소괄호 계산이 끝났으면 이제 중괄호 안에 곱하기가 있네요. 중괄호 안에 곱하기 미음 쓰셔야겠죠. 이제는 대괄호를 써야 되는데 대괄호 안에 뺄셈이 있고 곱셈이 있어요. 뭐부터? 그렇지. 곱셈부터죠. 대괄호 안에는 곱셈인 디귿. 다음 뺄셈 니은.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덧셈 기억. 이 순서로 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해볼게요. 우선 리을부터 합시다. 리을부터. 리을 계산 결과 쓸게요. 9 빼기 6 얼마입니까? 3이죠. 3. 맞나요? 그리고 심지어 미음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4 얼마예요? 예, 12가 되겠죠. 3 곱하기 4 계산 결과 12. 미음까지 벌써 끝내버렸어요. 그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 4, 12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대괄호 안에 있는 이제 디귿 계산할 차례죠. 디귿 곱하기 계산해야겠죠. 곱하기 계산하면 3, 4, 12가 되겠죠. 약분했어요. 그러면 밑에다 그 계산기가 쓰면 1 플러스 대괄호에 2 마이너스에 3분의 1 곱하기 4에서 약분해서 4 나왔어. 4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제 니은, 즉 대괄호 안에 뺄셈을 계산해야겠어요. 1 플러스 뺄셈 2 빼기 4 2 빼기 4 네,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마지막 덧셈 1 플러스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제 넘어갑시다. 보니까 심화 문제, 세 문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10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유리수 A, B, C, D, E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습니다. 조건이 많네요. 자, A, B, C, D가 작은 수로 썼으니까 A, B, C, D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수직선을 한번 펴내볼게요. 수직선에서 수직선을 쭉 나열한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가장 큰 수 붙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작은 수일 거예요. 수직선을 하나 긋고요. 시작해볼까요? C는 A보다 1만큼 큰 수. C가 크네요. C가 크니까 이쪽은 적어볼까요? 네, 여기다가 C를 적겠습니다. C는 A보다 1만큼 크네요. 그럼 A가 한 이 정도 있겠다. 요 사이가 얼마큼 차이 나는가? 네, 1만큼 차이 난다. 그래서 1만큼 큰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죠? 다음 문자. C는 B보다 8만큼 큰 수? B가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큼 큰 수요? 8만큼 큰 수래요. 여기서 여기 차이가 8만큼, 밑에 위에 B씨가 안 보이니까 좀 작게 쓸게요. C가 B보다 8만큼 크대요. 그러면,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8일 거고요. A에서 C까지 거리가 1이니까 A에서 D까지는 7이라는 것도 대충 알 수 있겠다. 그죠? 보자, 다음. D는 C보다 6만큼 작은 수. D가 있는데 C보다 6만큼 작대. 여기서 6만큼 작대요.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D가 한 정도 있겠는데요? D 6만큼 작다. D 여기 있고요. 6만큼 작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라는 얘기죠. 6만큼 작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A에서 C까지 1이니까 A에서 D까지는 얼마가 될까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5가 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E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보다 같은 거리에 있다. E가 가장 큰 수 뭡니까? 현재? C죠. 가장 작은 수는 뭐예요? 현재? B가 가장 작네요. 근데 E라는 숫자는 두 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그러면은 B와 C의 정가운데 여기에 C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만큼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4.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4가 되겠죠. 왜? B와 C의 거리가 8이니까 C는 그 중간에 4씩 떨어진 곳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A와 C의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3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다. 따라서 작은 수대로 차례대로 나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B, 다음에 D, 다음에 C, 다음에 A. C가 아니죠? 이거 미안해요. 여기 2죠, 2. 지금 2라고 했어요, 2가. C를 두 번 써버렸네요. 2, 그리고 2, 그리고 마지막에 C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해결했네요. C 1번. 두 수 -3과 2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이 중에서 분모가 3인 기하분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3과 2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3인 거예요. 3. 그중에 기하분수의 총합을 구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분모가 3인 -3과 자, 수위선 하나 그어볼게요. 수위선 하나 그어볼게요. -3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있다 칩시다. 2는 여기 있다 칩시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분모가 3이어야 돼요. 분모가 3. 그렇다면 분모가 3이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3인 수로 한번 바꾸어 줘보겠습니다. -3은 -3분의 9가 되고요. 2는 3분의 얼마 될까요? 3분의 8이 되겠죠. 여기 3분의 8이 3분의 6이 되겠죠. 3분의 6이 되겠죠. 그럼 -3분의 9와 3분의 6 사이에 있는
그런 분모가 상위 기하분수 뭐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네 맞죠?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7 쭉쭉쭉 해서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그리고 쭉쭉쭉쭉 해서 3분의 5 그리고 3분의 6까지 3분의 6, 3분의 5, 3분의 4, 3분의 3, 3분의 2, 3분의 1, 0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8까지 요 사이에 있는 수가 바로 분모가 3인 수가 되겠습니다. 그 기하분수의 총합을 구하래. 이걸 다 구하래. 그럼 우리 좀 약간 좀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얘는 3분의 5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분명히 이쪽쯤에 마이너스 3분의 5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5와 3분의 5를 더하면 0. 마이너스 3분의 4와 마이너스 3분의 4를 더해도 0. 마이너스 3분의 5부터 3분의 5까지는 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 될 거다? 0이 될 것이다. 그죠? 3분의 5부터 0까지 가고 다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은 다 더해봤자 0이에요. 0. 그럼 결국은 뭐만 더하는 얘기냐? 요거 이미 여기 다 지워졌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8과 마이너스 3분의 7과 마이너스 3분의 6만 더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기하분수의 총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기하분수라고 했어요. 기하분수. 기하분수라는 건 뭐죠? 분자 분모가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기하분수입니까? 네. 기하분수 아니에요. 그죠? 3분의 7 기하분수예요? 네.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마이너스 3분의 8 기하분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하분수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만 더하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3분의 15 라는 거라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이죠. 마이너스 1의 10제곱 마이너스 1의 25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51제곱 마이너스 1의 100제곱을 계산하시오. 지수가 크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 없다. 그렇죠? 마이너스 1.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에요. 마이너스는 뭐만 주의하면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했느냐 홀수번 곱했느냐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을 10번 곱했어요.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건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에 다음 마이너스 1을 25번 곱했습니다. 그러면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플러스에 마이너스 1을 51번 홀수번 곱했네요. 그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을 100번 곱했습니다. 짝수번이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뺄셈을 덧셈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 1 뺄셈 덧셈 바꾸면 뒤에 부호 바뀌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뒤에 부호가 바뀌고요. 되겠죠. 자, 여기서 교합법칙, 결합법칙 하면 나오겠지만 딱 보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0 결과는 얼마 나오겠다? 0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다음 과정중심평가 있나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 밑에 과정중심평가입니다. 다음 네모 안에 세수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을 한 번씩만 써 넣어 계산할 때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경우를 찾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조건을 사용하여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너스 6분의 5와 마이너스 6분의 5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가 넣고 싶은 거예요. 어디다 넣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다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넣었을 때 계산 결과가 가장 크길 바래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럼 과연 이 세 개의 숫자가 각각의 어디 칸에 들어가야 되냐는 얘기죠. 그 중에 특히 기억
여기 덧셈이니까요. 덧셈은 이렇게 더하나 저렇게 더하나 뭐 교환 법칙 성립해가 상관없어요. 뺄셈이 문제예요. 뺄셈.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넣는 게 가장 나을까요? 뺄셈은 아시겠지만 덧셈으로 바뀌면서 뒤에 부호를 바꾸잖아요. 뒤에 부호를 바꾸잖아요. 근데 가장 큰 수를 원하니까 뒤에는 뭘 해야겠어요? 뒤에는 반드시 뺄셈이 와야겠죠. 음수. 분명히 기억에는 음수가 와야지만 여기는 뺄셈을 덧셈을 바뀌면서 덧셈이 되면서 숫자가 훨씬 커지겠죠. 이왕이면 더하는 것은 절대값이 큰 수가 좋을까 작은 수가 좋을까? 그렇죠. 절대값이 큰 수를 더하는 게 문제에 원하는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6분의 5와 마이너스 3분의 1 누가 절대값이 클까요? 자, 마이너스 6분의 5의 절대값은 6분의 5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절대값은요. 여기서 마이너스 6분의 4예요. 통분하면.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이 6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5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기억에는 바로 마이너스 6분의 5가 와야 이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지우면 여기 각각에 들어갈 숫자는 여기는 반드시 마이너스 6분의 5가 와야 되고요. 기억 여기 두 개는 플러스 2를 적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적나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1을 적나 어차피 덧셈은 교환법칙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2를 적고 여기다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가장 큰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뭐 계산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통분할게요. 플러스 6분의 12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4 플러스 뺄셈을 덧셈을 받고 뒤에 플러스죠. 6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요. 요 두 개 먼저 계산하면요. 플러스 6분의 8이 되겠네요. 플러스 6분의 5가 되므로 정답은 플러스 6분의 13이 될 것이다. 이게 저세 숫자들 중에 가장 큰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하는 중단한 마무리 기초, 기본, 실력 문제도 모두 풀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영상을 또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 보시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